3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살짝 반등세가 나와주긴 했습니다. 이 CPI 호재를 발판 삼아서 비트코인은 다시 이 8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굉장히 격합니다. 이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호재가 들어와도 좀 아쉽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행인 게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이 근원 CPI까지 다 따져봤을 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 종료 기대감을 등에 업고 있는 XRP 24시간 동안 3%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더리움의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좋든 싫든 힘이 있든 없든 2,000달러 위에서 좀 놀아줘야 되는데 다소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정말 정신 하나도 없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8만 달러에서 8만 4천 달러까지 이 박스권이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지금 바닥 테스트 했다가 위에서 저항 맞았다, 정신 하나도 없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정신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캐나다 CPI 때 반등했다가 캐나다 보복 관세 얘기 나오니까 바로 또 꼬라 박았다가 안도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너무 이렇게 출렁이고 있어서 일반적인 전문적인 경험칙이 없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대응하기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오른 11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살짝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장난 아니죠. 지금 62%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강력한 비트코인 시즌의 양상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미국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어느 정도는 진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재료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나 이 4월 상호관세 또 자동차를 비롯한 품목별 관세가 순차적으로 부과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분간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전히 좀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름 이상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치고 박음이 또 나와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의 반등세가 계속 별탈 없이 상승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반등세로 이어질 거라고 나이브하게 기대하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준의 3월 FOMC 3월 20일입니다. 다음 주인데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방향성의 발언을 해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3월 20일 이날 아마 제롬 파월 의장 회견 전후로 변동성이 되게 빡세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시장을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게 연준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이렇게 연준을 압박해서 그래 니네 지표 본다 이거지, 알았어 내가 금리 인하할 수 있게끔 지표 만들어 줄게, 이런 전략으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고난도로 밀어붙인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식의 방향성을 제시할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매파적인 입장을 강조할지 아니면은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강조할지, 어느 뉘앙스를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3월 하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선명해지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관세 리스크가 큰 예측 불가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다소 소심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그냥 시장의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관점이 지금 같은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나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항상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제대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연성이 매우 적어질 것이다. 되게 무서운 멘트죠. 우리가 약간 지금 여지가 있을 때 꿇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4월 2일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훔쳐가고 미국의 무능한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가 훔쳐가도록 허용한 것들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한 멘트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의 어떤 반등 모멘텀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데 한계 지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센티멘트 내용인데 주요 암호화폐 거래량이 가격이 반등할 때에도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매수 심리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가격 반등은 시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충분한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상승 흐름은 쉽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지금 약간 지뢰밭 같은 지뢰, 캘린더 일정이 잡힌 지뢰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게 사실 조금 걱정거리입니다. 일단 3월 20일, 4월 2일 날짜 정해진 것들이 있고 중간중간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관세 관련 리스크 멘트들 이런 게 또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여차하면 7만 달러 리테스트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장은 일단 3월 13일 오전 기준으로는 나름의 어떤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전체적으로 판때기 움직이는 거 보면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에 트럼프가 한 번 더 시장을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유럽의 움직임도 간단치가 않아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이게 또 예측 불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라기보다 오히려 그냥 7만 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방향성을 찍어 놓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7만 달러 리테스트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거시경제 흘러가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일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거래량 감소가 반드시 하락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서는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 증가가 동반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의 주리엔 티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조정장이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 7만 달러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가격 하락 이후에 비트코인은 보다 현실성 있는 가치 수준으로 돌아왔다. 지금 사실 괜찮은 구간이란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일단 7만 달러가 상징성이 크잖아요. 이전 사이클 고점 부근에 또 자리하고 있기도 하고 리테스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7만 달러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방구석 분석가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델리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 스펜슨 2020년 3월 12일 코로나 덤핑이 발생한 지 꼭 5년이 지났다. 비트코인은 하루에 40%, S&P 500도 10%대 폭락이 나왔었다. 글로벌 패닉이 있었지만 하지만 뒤돌아보면 이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였다. 기억하시는 분들 이때 느낌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마어마했었죠. 이 코비드 패닉 당시
2020년 3월 12일. 시간이 참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잘 가요.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또 5년이 또 아무 무심결에 또 지나가면 2030년이 될 거고, 2030년이 되면은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라는 어떤 기준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기다 보니까 5년 또 금방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시간 빠르다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지금 약간 우리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리스크로 심리가 불안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엄청난 폭등을 겪었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항상 재밌을 수 있겠어요. 위험자산 시장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 들어와서 계속 좋기만을 기대한다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항상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또 때가 되면 급등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시장의 선순환, 사이클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안하시게 느껴지는 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디 오브 크립토,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강세장은 예전에 이렇게 진행되곤 했다. 파트 1, 먼저 비트코인이 잡코인처럼 엄청난 펌핑이 나오고, 파트 2, 이더리움도 함께 펌핑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올타임 하이에 도달한다. 파트 3, 자본이 시총 상위 20위까지 상위 암호화폐로 몰리고 열심히 펌핑이 나온다. 파트 4, 알트 시즌이 그렇게 펼쳐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파트 2에서 멈춘 상황이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파트 2에서 파트 4까지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조금 늦어지는 것일 뿐이다. 이 파트 2에서 멈췄다라는 게 좀 이렇게 와닿잖아요. 이더리움이 조금 움직일까 하다가 지금 꼬라박은 거라서. 근데 이게 뭐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거시경제, 무역전쟁 이런 큰 이슈로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충격을 받는 거라서, 이렇게 조금 경험치기 있는 분들이 확실히 조금 멘탈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보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작은 그릇 안에다가 돌멩이 몇 개 들어가 있으니까 막 시끌시끌한 거죠. 조금만 흔들려도. 그거를 그릇이 큰 사람들은 확실히 덜 하다라는 거를 요즘 같은 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징징거린다라고 스스로가 판단되면은 나는 그릇이 되게 작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되게 와닿기도 하고 그런 멘트였습니다. 토니 기니 82,000달러 위에서 지금 자리 잘 하고 있고, 연준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전환이 될 거다. 빠르면 5월에 금리 인하, 그리고 4월에는 인플레이션 떨어질 거고, 3월에서 4월 대규모 반등 나올 거고, 알트들은 바닥을 또 보이고 있고, 올해 말부터 이제 내년 경기 침체 올 거고, 이거 암호화폐 시장에 다 좋은 거잖아 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가 지금 상승 반전 중이다 라고 상당히 조금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보다는 강세,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또 방점을 찍은 이런 분석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82,000달러가 안 깨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대응하기 까다롭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르쿠스 틸렌 같은 경우에도 73,000달러까지 추가 하락 전망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 어제 우리가 짚어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맥락적으로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거품은 붕괴됐고 새로운 강세장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2021년 디파이와 NFT 거품, 이때와 유사한 시장 붕괴가 관측된다. 당시에 타격을 입었던 이더리움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하락은 펀더멘털 약화를 의미하고 지금은 안주하기보다는 주의를 해야 할 때다. 다음 강세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이 내러티브, 이 금리 인하 이슈 정도가 들어와주면 되는데, 까짓 거 뭐 길어봤자 5월 아니면 6월인데 뭐 그것도 못 기다리면은 사실 저축은행 가셔야죠. 까짓 거 길어봤자 지금 벌써 3월 말 향하고 있는데
길어봤자 5월, 6월이잖아요. 5월 아니면 6월인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중국의 양적 완화가 확장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재료들이 훅 하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쫄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분석가 알리,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50주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200주 이동평균을 리테스트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50주 이동평균이 75,500달러, 다시 말해서 75,500달러가 깨지면 46,0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엄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제발 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싶은 거죠. 46,000달러가 웬 말이야. 이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공매도 쳐서 5만 달러대로 끌어내리려고 해도 이 매수세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고 지금 국가 단위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워낙 이렇게 또 예측 불가 상황, 예측 불허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100%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위험 자산 시장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주요 지지선을 이탈했다. 다음 주요 지지 구간은 7만에서 7만 1000에서 7만 2000 달러가 될 거지만 이건 거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반등의 단단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넥소와 난센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세상 끝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내용이죠. 마이클 반델포페, 이제부터는 유동성 게임이다. 유동성은 회복될 것이다. 중국은 양적 완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연준도 금리 인하의 시작을 이제 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시작할 가능성도 높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때가 되면 비트코인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길어봤자 6월이잖아요. 뭐 까짓 거 몇 달 즐거웠으니까 몇 달 또 살짝 좀 뭐 그런 식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지금 흐름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뭐 생각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점은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매트호건, 비트코인은 앞으로 10에서 5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현재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확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부진, 대규모 해킹 사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거시경제적 요인들로 인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과 대장 알트들의 펀더멘털이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